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부동산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선 이유인데요.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조금 전부터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정부가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정부가 지금 내놓은 개편안이 권익위안 별도로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게 3개입니다. 총 3개인데 자,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율 인하가 이제 퍼센트로 나와서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 서울의 경우, 예. 이제 부동산 아파트 특히나 중위 가격이라고 해서 고가의 아파트 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격. 네. 2017년 5월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중위 가격은 한 6억 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 이게 10억 2,500만 원, 10억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이 자 이렇게 되면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사실은 세 단계로 구별이 돼 있어요. 예. 최고 단계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최고 상한 수수료율 0.9%.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중간에 있는 중위 가격 아파트를 지금 매매한다면 세금이 900만 원이에요. 네. 세금 900만 원인데 이게 매수 측, 매도자 측 두 군데 다 받아요. 그러면 최고로 받으면 한 건 거래 성사시키면 1,800만 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건 한 건 성사하면 차 한 대 뽑는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게 그래서 되는 거죠. 어떤 불만이 제기됐느냐. 아니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올해 초에 권익위가 사실을 개편을 좀 권고를 했고 이게 6개월여 만에 정부의 안이 드러난 겁니다. 핵심은 물론 이란, 이안 세 가지 안이 포함이 돼 있는데 세 가지 안 공통적으로 최고 수수료율 상한이 0.9였잖아요. 이걸 0.7%로 네.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이란, 이안, 삼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이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최고 수수료 중개 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측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안이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픽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1안은 좀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3안은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2안이 그래도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집값은 중간 매매 수수료의 경우에는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6억 원이냐, 6억 원 이하냐, 6억에서 9억이냐, 9억 원 이상이냐, 최고 가격이 9억 원 이상 이렇게 0.9% 요율을 적용한다면 이 안은 4개 구간으로 조금 고가 주택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가 가장 낮은 0.4%의 요율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또 12억 원에서 15억 원, 그리고 최고 15억 원 이상의 경우 당초 기준 아니라면 현재 요율이라면 0.9가 적용이 돼야 하지만 네. 이걸 0.7%로 낮춘 게 획기적인데 너무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이제 감이 안 나다니까 그러면 이 안을 적용했을 경우 10억 원의 세금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부담이 낮아지느냐. 예. 그러면 지금 10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뀐 이 안에 따른 수수료율은 0.5%예요. 그러니까 현행 수수료율을 10억 원짜리를 매매하게 되면 9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 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0.5,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 낮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40% 넘게 이제 낮아지는데 가장 큰 게 뭐냐? 이렇게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이 안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구간이 뭐냐? 바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요 사이 구간이 종전에 0.9에서 0.5%로 무려 0.4%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이안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6억 원 이하는 좀 변동이 크게 없고 그렇죠.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수수료가 낮아질 텐데 서울에 그런 가격의 요즘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요즘 나홀로 아파트도 뭐 9억, 10억씩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개편 방안 확정을 하게 되면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는 1안이 소비자들한테 3안이 중개업소한테 유리하니 네. 2안을 지금 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2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지금 토론회 공청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요. 이걸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11월 중에 새로운 중개 수수료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를 정하는 수순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국토부가 최종 개편안을 내놔서 권고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만만치 않아요, 반발이.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죠. 또 중개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과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수용해서 조례를 개정할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 이제 업계의 반발을 이제 얘기했는데 공인중개사분들 뭐 단식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서울과 지방이 다르다. 그런데 이번 금 요율을 보면 6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좀 저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 수익이 없다. 이런 게 그분들의 얘기라면 그럼 이 안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맞습니다.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안이 공개가 되면서 예. 중개업소도 반발인데 소비자들도 반발이에요. 소비자들은 왜 정률제냐 하필이면 정액제가 맞다. 네네. 불과 5, 6년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뛰면서 자연스러운 분쟁이 났으니 정액제로 할 경우엔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역시 공인중개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정부와 7차례에 걸친 토론회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네. 그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했다. 이해 당사자인 협회와 토론회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율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항명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그 책임을 부동산 업계에 중개업소에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네. 반대 시위뿐 아니라 단식 투쟁을 비롯해서 총 걸기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부가 이제 구간별 상한선을 정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내려야 할 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서입니다. 지금도 최고 구간 0.9%가 있지만 대부분 0.5% 선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정 수수료를 놓고 지금 중개사와 소비자가 서로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어서 이게 좀 이 불씨는 좀 남아있는 셈입니다.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뭐 부동산 이 수수료를 관련해서 참 뭐 현장에서 예를 들어 0.3에서 0.5% 이렇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다 0.5%에 맞춰서 거래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보면 고객을 선택하겠죠.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가끔씩 생길 수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서울처럼 이제 물건이 이제 공동 중개가 되고 물건이 나오자마자 거래가 되는 구역에서는 이 요율에 대한 협상력이 있지만 예. 지방의 경우에는 거래 빈도가 낮은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거래의 60%가 넘는 6억 원 매매 미만의 경우에는 요율은 기존과 똑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 측면에서 그럼 거래가 활성화될 건 이건 별개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 세금 무서워서 사지 못하겠다라는 분이 있어도 중개 수수료 무서워서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 1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나타나는데 여기 4,300여 가구 모집에 9만 3천여 명이 청약을 했어요. 예. 경쟁률이 두 자릿수, 최고는 380대 1까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의 수도권 내 인기 지역이라면 굉장히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정부가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주겠다는 시그널도 중요하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저렴한 주택을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영끌하는 이런 20, 30대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꾸준한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토론회가 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도 좀 지켜보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속상하시겠지만 그만큼 또 서비스도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맞습니다. 다양한 앞으로 선결 과제가 있으니까 그런 지금 부분. 정부는 더 나아가서 이 공인중개사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마감된 공인중개사 시험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경쟁을 좀 격해지고 있는 걸 좀 말리려는 이제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중개사협회 어느 정도 조율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수수료율 조정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